미나 짜는 집안입니다. 그 미나 짠다는 말이 경상도 말로는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둘이 내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각 씨는 군산여성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은행에 그 텔라 봤어. 텔라 앞에 창고에 앉아서 그 돈 찾아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했는데 내가 예? 근데 제가 친가나 처가가 든든했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고 대접해주는 세상에서 살 건데, 그런데 제가 왜 강해야 되는가?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하게 살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저보고 강성이라고 그래요. 강성은 가진 자들, 권력자들, 특권층들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 홍준표가 강성이지요. 홍준표! 홍찍자! 그렇지 않고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들한테는 내가 한없이 부드럽고 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기들 보면 그분들은 전부 한국 사회의 주류거든요. 주류 세력들이죠, 한국 사회에. 그런데 홍준표는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변방에 사는 아웃사이더야. 그런데 변방에 사는 아웃사이더가 들어와가지고 주류를 억누르고 한번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온갖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못되게 하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처음에는 내가 이거 한국 보수정당 적통정당의 후보가 되는데 언론에서 처음에는 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후보 취급도 안 해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접근이 딱 짜고 한 달 전에 8%인데 지금도 8%라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대통령! 홍준표! 홍찍자!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97%가 힐러리가 이긴다고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가 이긴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언론들이 개표하는 당일 그날 발표도 보면 94%가 힐러리 당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깨보니까 트럼프가 됐거든. 근데 유일하게 트럼프가 된다고 맞힌 게 구글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구글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는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고 국민의 관심도를 전부 측정해가지고 누가 당선될 것이냐 예측을 했는데 유일하게 당선 예측을 한 데가 구글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면 저하고 문재인이하고 누가 하루에 1등 했다가 내가 1등 했다, 제 문재인이 1등 했다가 둘이만 지금 1등이 왔다 갔다 해요. 딱 붙어가지고. 대통령! 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자세히 보면 문재인 후보는 부정적인 언어로 검색 순위가 1위고 저는 긍정적인 그런 언어로 검색 순위가 1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 트렌드로 보면 홍준표가 분명히 돼요.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믿는 게 제가 여론조사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안 믿고 국회의원 내보냈어요. 강북에서. 2004년도 내가 이야기를 할게.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난 뒤에 서울 강북은 전부 전멸이었어요. 16일 전에 투표 마지막 여론조사 했을 때 저는 16% 지지, 상대 후보는 48% 지지라고 했어요. 근데 까보니까 16일 후에 내가 1.2% 이겼어요. 그럼 16일 만에 34%의 국민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게 맞는 여론조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때도 여론조사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만 응답하는 여론조사로 발표가 됐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이 응답을 하는데 나는 보수 우파다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여론조사기관 로데이터 보니까 87명밖에 안 돼요. 2,000명 중에서 100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지금 4-4-2로 봅니다. 보수 4, 진보 4, 중도 2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5%도 안 되는 여론조사 응답률 가지고 그걸 옳다고 지금 발표를 해요. 지금 여론조사도요 70%가 진보 좌파 진영에서 응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저는 구글 트렌드만 믿습니다. 오늘 가실 때 구글 트렌드 한번 쳐보세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둘이가. 시간마다 누가 1등 되고 2등 되고 서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는 이 추세로 하면 제가 분명히 5월 9일날 이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기자! 자,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안보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하는데 돈 10억 불 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쪽에서는 야 우리 10억 불 주고 사드 배치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 선동을 하는데 트럼프가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도 별로 없어요.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원래 그 사업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세계가 지금 좌파 정부가 없어요. 유럽이 좌파 정부가 전부 몰락했고 남미가 몰락했어요. 좌파 정부가 없어요. 이제. 세계가 전부 우파 정부로 다 돌아섰어요. 지금 프랑스 대선도 거구들끼리 대결. 거구가 더 세요.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좌파 쪽으로 흘러가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발을 빼야 되겠는데 발뺄 구실을 찾으려고 사드 배치 10억을 내라 10억 불을 내라 10억 불 내라고 했죠. 10억 불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이 되면 우리 돈 주기 싫다 사드 가져가라 그래하고 천북정권하고 중국하고 같이 붙어볼 테니까 아예 발을 빼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북의 핵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북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북의 핵시설을 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상원의원 100명 물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설명했죠. 안보리 이사회 이사국들 다 불러가지고 설명 다 했죠. 아베한테 설명 다 하고 시진핑한테 하고 다 해놨어요. 그럼 언제 치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만 남았다. 그러면 북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 북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 되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좌파 정부 탄생하면 방어선을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대중국 방어선을 그려친다. 한국은 포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6.25 때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6.25 전쟁이 났어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일본을 최저 방어선에 하고 미국이 최저 방어선이 여기다. 이 발표하고 난 뒤에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고 남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번에 또 벌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하고 지금 동해 칼빈슨호가 와 있어요. 그 함상 위에서 한미 FTA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전부 일괄 타결을 해가지고 우선 남북관계를 안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찍자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의 첫째 조건으로 강단과 결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허물허물하면 안 돼요. 이번에 TV 토론 봤지만은 3번은 무조건 안 되겠죠? 그래 허물허물해가 뭐 되겠어요? 그러면 또 1번 같은 경우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발표하면 거짓말 하는데 그게 대통령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대통령 되면 당장 북한부터 간다고 하고 개성공단에 북한 청년 100만 명 일자리 마련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2천만 명을 하게 되면 1년에 20억 불을 북한에 주게 됩니다. 그럼 5년 동안 주는 게 100억 불이야. DJ 노무현 때 준 돈이 70억 불이야. 그 돈이 전부 핵이 돼서 내려왔다 이거야.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2억에서 3억 달러 들어요. 핵무기. 북한에 지금 미국이 추정하기는 20개 이상 있다고 해요. 벌써 한 60억 달러 핵무기 만들어 놨다. 그리고 6 내지 7주 만에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미국의 분석은. 그러면 추가로 100억 달러 넘어가게 되면 북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핵탄두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대통령은 매년 상납을 내야 돼요. 깡패한테 상납하듯이. 어떻게 나라를 그래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강단, 결기, 배심, 배짱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홍준표만큼 있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 홍준표! 김정일 같은 날라들은 내가 꽉 쥐고 삽니다. 내한테, 그건 애한테 내 기주고 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휘어잡고 살아야지. 여태 대통령 될 때마다 북에서 뭐 공갈치면 떨어가지고 그저 굽신굽신하고 우리가 무슨 김정은 같은 어린애한테 뭐 어디 굽신거림이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지. 내 5년 동안 내내 애 꼭 쥐고 내 꼼짝을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홍준표만큼 배짱, 배심, 강단, 결기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찍자 대통령 그래서 두 번째는 안보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해보고 정말로 이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베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전부 스트롱맨들이야. 아주 강한 지도자들이야. 여기서 나 이번에 TV 토론해보니까 우선 3번은 그건 알라고. 어린애고 무슨 초등학교 반장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되겠고, 문재인이는 또 해보니까 이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상대 못합니다. 배심이 없어서. 그런 사람 상대하려면 그래도 홍준표 정도의 배짱, 배심, 강단,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홍준표! 그래서 제가 참 동해 시민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 동해 삼척 시민 여러분들한테 와서 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는데 아까 당선되면 이철규 잊지 말았는데, 이철규 내가 당선되면 그 재판도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철규는 걱정하지 말고 우선 우리 5월 9일날 내일 이제 우리 사전투표를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시간 좀 내서 내일 사전투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5일날 전부 이웃하고 다 들고 투표장으로 좀 가주십시오. 자, 여기 이철규 공약한 거는 당신이 공약 발표하고 내가 다 해줄게. 동해 삼척에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 테니까 이철규 발표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가야 됩니다. 이제 강릉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서 강릉을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딱 이야기해. 다짐만 받고 오겠습니다. 5월 9일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 된다! 5월 9일 까막눈 아들이 대통령 된다! 홍준표! 정말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번에 취임식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바로 일부터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우선 안정을 시키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난 뒤에 8.15 때 경축식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동해 시민도 내가 다 초청해서 100만 명 모시고 광화문에서 우리 삼척 시민, 동해 시민 다 모시고 내 취임식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홍직자! 존경하는 삼척 동해 시민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나라 대통령도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밑바닥에서 자랐어. 아무 힘없는 부모 밑에 자라도 바르게 자라고 열심히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의 서민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것 아닙니까? 대통령!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르게 살고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이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통령! 자, 또 한 번만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5월 9일 경비원 아들 대통령 된다! 까막눈 아들 대통령 된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중국 세력